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명에 따라 거대 피라미드를 만드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왕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14층 높이의 거대 피라미드를 건설하라고 했죠. 건설한 사람에게 왕자의 지위와 사치스러운 삶, 그리고 거대한 부를 약속했습니다. 이 두 청년의 미래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너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V 추월차선 속에 추마와 아주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르는 왕의 명을 받고 바로 피라미드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마는 창고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죠. 아주르가 일을 하지 않고 창고에 틀어박혀 있는 추마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4층 높이의 거대 피라미드를 혼자서 건설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아주르는 추마에 대해 신경을 끄고 자신의 피라미드 건설에 박차를 가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근력을 키우면서 말이죠.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추마가 거대한 기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 기계를 이용해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째 되던 어느 날 추마는 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약속했던 왕자의 지위와 사치스러운 삶, 그리고 거대한 부를 받았습니다. 아주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결국 피라미드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V 추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코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시스템이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법입니다. 독서법이 왜 필요할까요? 공부법이 왜 필요할까요? 학습 방법의 학습은 추마의 거대한 기계처럼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책은 엉덩이 힘으로 읽는 거야.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은 엉덩이의 힘으로 읽는 거죠. 하지만 엉덩이 힘에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우화 속의 아주르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읽는 요령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소설과 보고서를 같은 요령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 번 회독을 해야 효과가 있는 책이 있고요.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야 하는 책도 있습니다. 또 긴 호흡으로 한숨에 읽어야 하는 책도 있는 반면에 짧은 호흡으로 끊어가면서 읽어야 하는 책도 있죠. 오랜 시간 책을 읽다 보면 책의 장르에 따라 내 생활의 여건에 따라 읽는 나만의 방법들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특별한 독서법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 특별한 방법들을 알게 되면 독서를 함에 있어서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시기에 따라 다른 관심사를 갖게 됩니다. 20대에는 많은 경험과 지식, 30, 40대에는 새로 만들게 될 가족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경제와 부에 대한 관심이 높겠죠. 50대에는 노후에 대한 관심이 클 겁니다. 이런 관심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선택해서 읽어야 할 책도 읽는 법도 달라야 합니다. 20대는 다양하게 읽고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30, 40대에는 독서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커리어를 쌓는 데 필요한 실용서를 읽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50대부터는 삶을 성찰해보는 깊이 있는 독서가 필요하겠죠. 이런 방법을 알고 있다면 꾸준히 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도 40대부터는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20대 전후에 성장이 완성되고 30대 초반까지는 효율적인 연결 구조를 유지한다고 하죠. 40대부터는 천천히 노화를 시작하게 되며 약 65세가 되면 20세 뇌 부피에 비해 10%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넓고 다양한 범위의 독서보다는 깊은 생각과 성찰을 할 수 있는 독서를 하게 되는 거죠. 최근 서점 가보셨나요? 철학 분야에 대해 유독 40이 읽는 니체, 50에 읽는 노노 같은 제목의 책들이 눈에 많이 띄는 이유가 그런 독자들의 니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읽는 법도 그에 맞춰 달라져야겠죠. 보통 깊게 생각하는 것을 숙고한다라고 하잖아요. 긴 호흡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읽는 방법을 숙독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찾고 줄거리를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자의 생각과 메타포 등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여러 번 되풀이해 읽어보고 또 내 생각을 더해보는 행위 등을 통해 단순히 문장을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저자의 생각을 사유하는 방법입니다. 정독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정독은 정확하게 읽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다면 숙독은 정독을 바탕으로 의미를 완벽하게 사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숙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베껴 쓰는 필사가 아니라 저자의 생각을 생각해보고 나의 생각을 덧대어 적는 필사를 추천합니다. 초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도 초록과 토론의 진심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저작 활동 중에 토론을 통한 정당한 지적은 받아들여 수정하고 승복할 수 없는 경우는 납득이 될 때까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서면으로까지 토론을 했다고 하고요. 다시 말해 초록이 서면 토론과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저자와 논의를 하는 거죠. 매일 논어 한 구절 필사를 하고 있는데 외우는 것보다는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두고 아침 일기 쓰듯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위령공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공이 여쭈었다. 한마디 말로써 평생토록 받들어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마도 서일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당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황금률과 많이 닮았습니다. 차이점은 공자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므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강조한다면 황금률은 베풀므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죠. 본질은 나와 타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속독을 하다 보면 다른 책과 이론 결합이 되기도 하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깊이가 생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독서하는 성인의 24.6%가 마음의 성장과 위로를 위해 책을 읽는다고 답했습니다. 마음의 성장과 위로를 위해 책을 읽는다면 가장 요긴하게 쓰일 독서의 기술은 숙독이 아닐까요? 숙독을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이 좋을까요? 문학은 고전이 좋을 것이고 인문학이라면 철학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독 같은 규모의 독서보다는 깊이 있게 한 권 제대로 읽어보는 숙독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기 쓰듯 한 구절씩 필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정리하는 것은 저도 정말 괜찮다고 느끼고 있어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은 숙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책을 읽는 독서의 기술은 읽는 사람 수만큼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독서법이 맞고 누구의 독서법은 틀렸다라는 사고의 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쉬운데요. 각자가 겪었던 경험과 상황에 따라 읽는 법은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린 사고로 적용해볼 내용은 적용해서 나에게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각자의 방법을 발전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나만이 가진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